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이고 오후 5시 26분입니다. 이거 뭐 일희일비하는 장이에요. 1.32% 뺐다가 다시 1.37% 올랐다가 오늘 2.23% 내렸습니다. 갈피를 못 잡겠어요, 솔직히. 일봉만 보면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미쳤나? 그냥 매수할 거면 쭉 매수하고 매도할 거면 쭉 매도하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뭐 이렇게 계속 하루하루 바꾸고 있으니까 일봉을 보고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습니다. 자, 322.38 2.23% 내려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322.66 아래로 내려왔네요. 322.66 아래로 내려왔다. 그게 중요한 거죠. 월봉 보시다시피 이제 상단선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월요일인가요? 월요일에 333 딱 찍은 게 현재까지는 고점인 거죠. 두 가지 경우를 제시했잖아요. 333대에 고점을 찍는 케이스, 338대에 고점을 찍는 케이스. 화요일에 고가를 낮추거나 목요일에 고가를 낮추거나. 그쵸? 근데 이미 화요일에 고가를 낮췄고 지금 화요일에 낮춘 고가를, 그죠? 그러니까 월요일 고가보다 화요일 고가가 낮아졌는데 월요일 고가를 아직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330대가 이제 고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은 338, 318, 338, 318. 지금은요 318 쪽에 가까워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338이 조금 더 가까웠잖아요. 솔직히 329.7이었으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338이 조금 가까웠는데 이제 오늘 결과로 봐서는 318이 더 가깝습니다. 이제 내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318 쪽으로 가는 거고, 오늘 저가를 지켜버리면 또 아래꼬리가 생기겠죠. 지금은 아래꼬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의 아래꼬리가 생기느냐 아니면 아래꼬리가 줄어드느냐,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제 내일 내려요? 내일 내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냐가 중요한 거지. 이해하셨죠?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이번 달 저가가 다시 붕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달 저가가 다시 붕괴된다라는 건 연말 종가가 가장 낮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연말 종가가 가장 낮아진다라는 거는 내년에 올해 저가를 깰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라고요. 이렇게 경우의 수가 정리가 되는 거죠. 주봉이 아래꼬리를 길게 만들면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기가 어렵고,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지 않으면 월봉의 아래꼬리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월봉의 아래꼬리가 생기면 내년에 올해 저가를 지킬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커지는 건데, 지금처럼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단순히 일봉이 하락했다, 주봉이 하락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연봉, 월봉이 점점 저가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봉이 바뀌었을 때 저가 붕괴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일 뭐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내려가면 316대까지, 내일 내려가면 316대까지 보이고요. 올라가면 326대까지도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 가지고는 그 어떤 이야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자유롭다. 예. 지금은 자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특별하게 언급할 게 없다는 거죠. 오늘 뭐 월봉 조금 늘었겠죠, 거래량? 예. 거래량이 없어요. 주봉도 거래량이 뭐 형편없습니다. 지금 4거래일이 됐는데 63.27이니까 거래량이 거의 안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오늘 환율 좀 높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환율이 꽤 높았던 것 같은데, 예, 지금 1451원입니다. 1451원. 기존 고점이 아마 1445.8이었나? 하여튼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고점이 돌파된 거죠. 네, 고점이 돌파됐습니다. 환율을 잘 보시면 이게 제가 알기로 9월 달부터 환율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오른 건 이제 10월 달부터 올랐고, 저점을 찍은 건 9월이고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계속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계엄이나 탄핵이 있었던 건 12월이지만 환율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건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뭔가 잘못된 환율 정책을 쓴 건 10월달이라는 거예요. 예? 정부에서 환율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 방향을 잡은 건 10월인데 한국은행장은 마치 계엄이나 탄핵 때문에 환율이 영향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솔직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이 움직인 건 10월이에요. 예? 10월부터 환율이 방향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10월 달에 뭔가 잘못된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건데, 마치 한국은행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계엄이나 탄핵 때문에 지금 환율이 이 지경이 됐다라고 호도를 하고 있으니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책은 한국은행이 내세웠는데 그 내세운 정책에 대한 책임은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죠. 저는 솔직히 계엄이나 탄핵 때문에 환율이 이 지경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약간의 플러스 요인은 있겠지만 계엄하고 탄핵이 있을 줄 알고 10월달부터 환율이 올랐다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만약에 계엄이나 탄핵 때문에 환율이 오른 거라면 한국은행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모른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국무회의에도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10월달에 일어난 환율의 변화는 계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환율과 관련된 잘못된 정책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반응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사실 한국은행도 인정을 해야죠. 환율이 이렇게 개판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일 텐데 그걸 다른 쪽으로 돌리면 안 되겠죠. 자, 하단선까지는 안 내려왔고요. 주봉도 아직 자유롭고요. 일봉도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계속 자유로워요. 위도 자유롭고 아래도 자유롭고 하루하루, 그죠? 저가 깨면 매수는 안 되는 거고 고가 깨면 매도는 안 되는 거고, 근데 그 다음날이 되면 반대로 가죠. 저가를 깨놓고 그 다음날 급등하고 고가를 넘겨놓고 그 다음날 급락하고, 투자자들을 완전히
괴롭히는 아주 특이한 흐름이에요. 자, 뭐 레버리지는 내일 오늘 저가 지키면 사세요. 네? 내일 오늘 저가 지키면 산다. 예, 아직 매수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오늘 저가를 지키면 사는 거고, 오늘 저가가 깨지면 아마 주봉 하단선까지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일봉 보고 저가를 지키면 매수, 저가를 깨면 매수 안 한다. 문제는 갭으로 엄청나게 떠버리면 그럼 거래 못해요. 갭이 떠버리면 거래를 못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코퍼스 보겠습니다. 봉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 코퍼스 분기봉 다시 상단선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월봉은 2490원 넘었으니까 이제 조용히 해야죠.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영역이다. 저는 2490원 넘어가면 그냥 무조건 보유예요. 보유. 그 이상 이야기를 할 게 없습니다. 올라가면 고마운 거예요. 올라가면 고마운데 2490원을 넘으면 보유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가져가겠다라는 걸 저는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신규 거래자가 참여해 보겠다, 그럼 또 개파락 나오면 또 욕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뜯어말리고 싶은 거죠. 유리한 자리에서만 매수를 해야 버티지, 유리하지 않은 자리에서 거래를 하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달에는 제가 내세운 건 2380원이에요. 2380원. 주봉이 좋았을 때는 2400, 2420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뭐 주봉이 다 망가진 상태라 지금은 2380원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게 뭐 하루살이잖아요. 하루 기분 좋았다가 그 다음날 기분 잡치고 다시 기분 좋아지고, 무슨 조울증 환자 같은 그런 장이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이제 남은 시간이 내일이 금요일, 다음 주 4거래일, 마지막 1거래일이니까 지금 6거래일이 남았어요. 6거래일이 남았는데 지금 320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저가가 314인데 8포에 8포. 8포라는 숫자가 그렇게 대단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 저가를 지키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인다예요. 이 정도로 마감을 한다는 것은 상방에 유리하다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주장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지금의 위치에서는 얼마든지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고 내려가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한쪽 방향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일봉도 자유도가 있고 주봉도 자유도가 있고 월봉도 자유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하기에도 매도하기에도 정말 쉽지 않은 영역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서 뭐 특정 방향이 유리하다라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목표가 코스피 200 지수로는 322.66 아래를 본다 라는 거고, 연말이 코스피 200 지수로 봤을 때는 322.66 아래를 노린다예요. 상단은 333.08인가 80인가 그 아래면 만족해요. 333.80 아래면 만족하는데, 이제 하단으로 따졌을 때는 322.66 아래면 이제 코스피 200 지수는 만족하고, 반대로 코스피 지수는 2377.76 아래로 가야 만족합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2377.76 아래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지금 위치에서 60%. 지금 위치에서 60%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계속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60% 빠지면 몇 프로일까요? 24 하면 72죠? 한 3% 좀 안 되는 수치. 3% 조금 안 되는 수치 정도의 하락 공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뭐 하루에도 지금 2.23% 내렸으니까 오늘만 코스피 지수는 1.95%, 코스피 200 지수는 2.23%, 선물은 2.41%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수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내려간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공격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논리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이 충분히 현물 매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개인이 충분히 현물 매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논리를 이렇게 펼치고 싶어도 수급이 아직은 확실하게 받쳐주지 않고 있으니까 일희일비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제 마음속에는 2377을 노려보고 있지만 그건 제 마음속에 기대친 거고 현실적으로 수급이 그렇게 따라줘야 되는데 아직은 확실하게 수급이 따라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급의 변화를 봐가면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양해를 해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오늘같이 수급 나오면 감사하죠. 개인이 8,029억을 샀고 외국인은 4,337억 매도, 기관은 5,099억 매도. 오래간만에 기관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선물은 3,332억 매도예요. 오늘 특이한 건 외국인이 풋을 잔뜩 잡았어요. 근데 그 외국인이 보유한 풋이 개인 풋매도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그 짝퉁은 아니고 진퉁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옵션을 주고받으면 약간 통정거래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기관은 적극적으로 달라들지 않았고 외국인이 풋매수를 하는데 개인이 풋매도로 대응했기 때문에 지금의 수급은 일단은 오늘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세팅하고 마무리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하면 내일 한 319대? 319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은 누적으로 봤을 때 거의 포지션이 없어 보이고요. 누적 금액이 뭐 그냥 없다. 누적 금액은 없는 거고 현물은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외국인이 2조 원, 개인은 1조 3천억으로 줄었어요. 매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3조에서 1조 3천억이 된 거니까 많이 줄었죠. 1조 8천억. 1조 8천억이 된 거니까 한 1조 2천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사상 매도가 최고치죠. 사상 최고치라 지금 2조 원대 초반까지 온 건가요? 2조 원대 초반까지 온 것 같은데 2조 2천억 2조 2천억까지 왔습니다. 자, 뭐 지금 싸움은 크게 보면 이번 주 종가 그리고 다음 주 종가가 거의 연말 종가에 가깝죠. 하루 남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격만 체크를 하면 되는데 이번 주 종가와 다음 주 종가 정도만 이제 확인하면 대충 흐름을 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내일 내린다. 만약에 내일 내린다 그러면 저는 일단 연말까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일 내리면 연말도 안 좋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내일 내리면 주봉이 안 좋게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단순히 일봉이 내리는 게 아니라 주봉이 망가지는 거고 주봉이 망가진 상태에서 다음 주에 저가 방어를 못하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하락 시간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 시간대에서 내리고 있는 거라 다음 주는 절대적으로 하락에 유리한 흐름이에요. 연말까지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상승으로 마무리를 못한다라는 거는 연말은 우울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연말이 우울해진다라는 거는 내년도 우울하다는 거죠. 물론 내년에 반등이 나오겠죠. 연봉을 그리는데 반등이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이게 반등이 나와도 저가를 깨고 반등하는 건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년에 뭐 엄청난 상승장을 기대하기보다는 어쩌면 올해보다 더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저점이 언제 왔냐면 2022년 9월입니다. 2022년 9월. 고점이 언제냐면 2024년 7월입니다. 그러면 2022년 9월에서 2024년 7월까지의 시간을 잘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대충 시간이 나오겠죠? 네? 대충 시간이 나오잖아요. 거의 2년 가까이 올랐어요. 고점을 찍는 데까지 2년 가까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한 6개월째입니다. 하락이 시작되고 고점 찍고 지금 6개월째예요. 2021년도에 고점 찍고 15개월 정도 빠졌어요. 15개월. 그리고 나서 바닥 찍고 올랐죠. 그러니까 하락장이 맞다면 기본 1년. 기본 1년이고 뭐 15개월도 가능하니까 지금 1년의 절반 쓴 거예요. 지금이 그냥 정상적인 형태의 하락장이면 1년 중에 절반 정도를 쓴 거고, 아직 절반이 더 남았잖아요. 하락장이 맞다면. 그러니까 그게 무섭다는 거죠. 아직도 6개월짜리 하락이 더 남아있는 상태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세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내렸다고 해서 여기가 진짜 바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락장은 1년 정도 가요. 1년. 그럼 1년으로 따졌을 때 이제 절반 정도 온 거기 때문에, 물론 반등이 오겠죠. 1년 내내 빠지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빠지니까 반등이 올 수도 있는데, 바닥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바닥인 거고, 이번 달 저가가 깨지면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 달 저가를 깨는 행위가 그냥 단순하게 월봉의 저가를 깨는 게 아니라 분기봉도 깨지고 연봉도 깨지고 싹 다 깨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 올랐을 때 하방 본다 그러면 욕먹겠죠. 제가 생각해도 욕먹을 만해요.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매수하고, 뭐 개인은 엄청나게 매도하고 있고, 선물은 외국인이 사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거는 하방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비웃음을 사는 게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운이 좋아서 오늘 또 개파락으로 또 이렇게 내리고 개인이 8천억 정도 매수하니까 또 이제 사람의 마음이 싹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일희일비하면서 그냥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가야 됩니다. 분석도 그냥 솔직하게 접근하잖아요. 제가 비록 하락의 기대치를 예상하고는 있지만 수급에 의해서 하루하루 눈치를 봐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오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